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로 진행한 북한 비확산 관련 회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심각한 북한 핵개발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자리에서 안보리가 북한 문제에 더 이상 침묵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16일 오후 개최한 북한 비확산 관련 비공개 회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과 유엔 정무평화구축국 관계자가 북한 상황을 브리핑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핵 활동은 계속해서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며 오늘 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공개 회의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IAEA는 북한 핵 프로그램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화된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유엔 안보리는 IAEA와 유엔 정무평화구축국의 발표, 그리고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위해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이런 점증하는 위협에 직면해 침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16일 오후 3시 비확산과 북한을 주제로 한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는데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구체적인 대응 조치 등이 논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는 17일 VOA에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의 트위터 발표 외에 추가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여러 번의 회의를 개최했지만 아무 대응책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대해 제재 결의안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실패했습니다. Equally appalling is the Council's deafening silence on this issue. 13 Council members have joined in condemning the DPRK's unlawful actions since the beginning of the year. And 13 Council members have joined in voting to impose cost on the DPRK that would impede its unlawful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ballistic missile pursuits. 또 이보다 수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의장 성명도 2개 이사국, 즉 중국, 러시아가 관여를 거부해 추진될 수 없었다고 최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안보리 이사국들은 당시 북한과 관련한 협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언론 구두 설명 조치에도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과 잇따른 미사일 실험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이 무력해지면서 안보리보다 각국의 독자 대응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백악관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구입하는 등 전쟁 종식과 거리가 먼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쟁 종식 대신 순항미사일과 무인항공기를 민간시설에 발사하고 어린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수용소에 보내며 이란에서 드론을 구입하고 북한으로부터 포탄을 사들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은 전쟁 종식에 전혀 진지한 사람이 아니라며 전쟁 종식을 위해서는 러시아가 무고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학살을 중단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나서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한국의 첫 대북 사이버 독자 제재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한국과 사이버 분야에서 협력 심화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해온 유럽연합이 한국의 첫 대북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 조치에 대해 한국과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 대변인 실은 17일 최근 한국의 사이버 독자 제재 조치와 관련한 VOA의 서면 질의에 EU는 유엔 전문가 패널과 한국을 포함한 파트너들이 보고한 현재 북한의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에 대한 정보에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이 불법 무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사용하는 자금과 정보, 구성요소 흐름 제한의 중요성과 관련해 한국에 동의한다고 밝혀 한국의 독자 제재 조치를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U 대변인실은 또 현재 EU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EU는 회원국들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부 사이버 위협 공격에 연루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표적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며 이런 맥락에서 지난 2020년 북한의 조선 엑스포 합영 회사에 대한 EU의 사이버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과 국방 및 사이버 분야 협력에 폭을 넓히고 있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도 한국의 첫 사이버 대북 독자 제재 조치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토 관계자는 17일 VOE에 사이버 공간은 다양한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에 의해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며 나토와 한국은 사이버 훈련을 포함해 사이버 방어에 대해 이미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과 접견한 자리에서 밝힌 것처럼 나토와 한국이 사이버 방위와 신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10일 해킹과 가상자산 탈취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벌였거나 관련 프로그램 개발 또는 전문 인력 양성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4명과 기관 7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조치는 한국 정부의 첫 대북 사이버 분야 제재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촘촘한 대북 제재를 뚫고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가상자산 탈취나 해킹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이 한국과 타이완 등에서 불법으로 구매한 중고 선박들이 중국 항구를 계속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한때 타이완 소유였지만 이후 북한이 불법으로 구매한 SF 블룸호는 지난달 28일 중국 룽커항에 입항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또 한때 한국 선박 리옹호였던 북한 선적의 도명호는 지난 8일 중국 련윈강 인근 해역에서 위치 정보를 발신했고 지난해까지 한국인이 운영주였다가 이후 북한 선적이 된 락원 1호도 올해 1월까지 중국 룽커항을 드나든 흔적을 남겼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6년 채택한 대북결의 2321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북한 선박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북한은 지난 2019년과 2021년 사이 한국과 타이완 회사가 소유한 중고 선박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뒤 국제해상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기구 WFP가 2021년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에도 북한 당국과 계속 연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FP의 쿤리 아시아태평양 지부 대변인은 17일 북한이 식량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따른 진전이 있는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공식적인 식량 지원 요청은 받지 않았지만 꽤 정기적으로 북한 측과 WFP 직원들의 복귀 그리고 그에 따른 운영 재개 전망에 대해 논의했다고 답했습니다. 쿤리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의 국경 봉쇄로 현재까지 WFP의 대북 지원 사업 운영은 보류 상태이지만 올해 국경이 개방돼 여성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고영양, 고에너지 특수식품 전달 등의 지원이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데이비드 비즐리 WFP 사무총장과 면담을 했던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 15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북한이 WFP에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니터링 부분에 있어 의견이 맞지 않아 진전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내 한국 측 시설을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의 이효정 부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당국의 개성공단 내 한국 업체 시설 무단 사용은 남북 합의는 물론 북한 법인 개성공업지구법상 투자자 권리와 이익보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자 한국 측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북한이 공단 내 한국 측 시설의 무단 사용을 중단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히고 정부는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향후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BOA는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내 한국 업체 시설을 지속적으로 무단 운용하는 정황을 잇따라 보도해왔습니다.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1953년 미한 상호방위조약 체결로 시작된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결의안으로 기존 외교와 안보 분야를 비롯해 경제안보와 기술 분야에서도 동맹과 협력관계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한미 양국 정부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함과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추진하는 등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이행을 위해 법적,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양국 의회 차원의 교류 강화를 위해 미한 의원연맹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